헤럴드 경제 구본혁 기자가 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안 조종사 누구길래 난리 났다. 놀랄만한 사진 정체 알고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좀 약간 시간이 있어서 아주 제가 관심이 있고 이쪽에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눈에 탁 띄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내용이 보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민간 무인기 안전 운항 연구다 이렇게 돼 있죠. 쉽게 말해서 무인기라는 뜻이죠. 무인기, 사람이 타지 않는 거죠. 카이스트가 개발한 조종사 로봇 파이오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카이스트 로고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뭔가 팔 같은 것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팔이 움직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카이스트에서 제공한 내용인데,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뭘 느꼈었습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AI.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들으시는데, 이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을 인공지능이라 할까라고 궁금하시죠? 인공지능. 그 인공이라는 것은 사람 입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뭔가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인공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 해서 컴퓨터와 이런 로봇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한자 이렇게 쓰면 뭐가 하냐면요,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알파고 기억나시죠? 바둑. 그 알파고 보시면 걔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 안에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갖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컴퓨터와 사람과의 차이점은 컴퓨터가 모든 게 인간보다 다 낫습니다. 속도, 기억력, 또 찾아내는 거, 또 많은 양을 기억시키는 거, 그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메모리 장치, 그 메모리가 우리는 옛날에 몇 메가, 기가, 테라, 펜토 이렇게 자꾸 메모리에 대한 어떤 저장 공간도 늘어지면서 그 기능도 확대되고 속도도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더 빨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죠. 그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많은 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빠른 속도로 그것을 처리해서 판단해서, 이 컴퓨터는 판단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봐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책을 봐야 되고 과거에 저장했던 메모해놨던 것을 봐야 되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불러내기 하면 찾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빨라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컴퓨터가 왜 인간이 앞서가느냐 뒤가느냐를 갖다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보다도 컴퓨터가 앞서. 컴퓨터라는 것은 이름은 고유 명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나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나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다, 뭐는 랩북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 뒤에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컴퓨터가 붙게 돼 있죠. 컴퓨터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고유 명사죠. 하여튼 컴퓨터는 그렇고, 자, 어쨌든 우리 영화 보셨죠? 탑건. 저도 영화를 잠깐 탑건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탑건에 보면 그 실력, 쉽게 말해 놀랄만한 비행기 조종 실력을 갖춘 그 파일럿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다는 거, 최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카이스트에서. 이 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쉽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드론, 무인 드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취미로 많이 좀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드론을 봐도 그래요. 거기 드론에서 보면 드론에 GPS가 장착돼 있어 가지고 드론 날릴 적에 멀리 가더라도 내가 이룩한 드론이 이룩한 장치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리턴 투 홈, 쉽게 말해서 RTH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RTH 기능을 가지고 GPS와 똑같이 연결된 그 장소에 착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 기능들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주 공간에서만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고 한 달인가 전에도 우리 이제 인공위성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죠. 야,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그 경험치를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뭐랄까요? 정보를 얻게 되죠. 이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컴퓨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모든 게, 이 모든 게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카이스트에서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고 본격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거 보시면, 그죠? 이름을 말씀드렸죠.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와 주재걸, 윤국진, 김민준 교수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 인간이 실제 항공기 조종석에 착석한 다음에 조종석의 다양한 장치들을 직접 조작해 비행하는 로봇을 처음 공개했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는 물론 저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조작할 수 있지만, 이게 로봇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섬세한 어떤 터치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개발된 그 동기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모든 게. 우리 이제 택배 문화도 무인화가 되겠죠. 뭐 알다시피 농촌에 가면 옛날에는 비료를 뿌릴 적이나 뭐 이럴 때는 농약을 주세요. 전부 다 사람이 다 있잖아요. 사람도 얼마나 그 농약에 있는 피해를 입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드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무인 항공기와 차이. 이것은 무인 항공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드론은 무인 항공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행은 무인 항공기가 아니고 어떤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참 엄청난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엄청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진이 개발한 그 조종사 로봇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정말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낸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불가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인데,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무엇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맡은 항공 차트를 갖다가 얘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컴퓨터 때문에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어떻게 모조리 다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조종하려면 전 세계 항공 차트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어떤 비행 노선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비행기 이착륙할 때 전부 다 그 노선에 따라서 이륙과 착륙이 정해지고 있고 항공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가 인간 조종사에게는 불가능한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무서워서 힘든 것은 실수죠. 실수 없는 뭐 할 수 있다? 조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 없는 조종을. 대단한 거죠. 특히 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가 있었어요? 챗이라고 들어봤죠? 챗이라는 말 들어봤죠? 챗이라는 말.
이 챗이라는 것은 뭐 CPT라는 말 들어봤죠.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항공기의 조작 매뉴얼도 비상대처 절차를 담은 그런 자료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앉아서 체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체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뉴얼 가지고 보여주면서 직접 여기서 지상에서 체스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데이터를 보여줌을 해가지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항공기의 비행 상태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리얼타임이라는 말 들어봤죠.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컴퓨터와 다양화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실시간인 겁니다. 동시에 타임 쉐어링 시스템,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정보를 얻고 그것을 교류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정보를 입력하면 금방, 우리 카톡도 입력하면 금방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고 확인하고 나도 받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경로를 계산할 수 있고 인간 조종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도 팔이 이 로봇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라는 마크가 나오고. 자, 그렇다면 그럼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것은 간혹 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피곤해서 뭐 이렇게 잘못해서 사고 날 경우도 기후변화에 대처를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는 전 세계 항공차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항로에 갑자기 어떤 기류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시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얘는 그것을 기억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바로 능동적으로 재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기술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우리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같은 것도 어떤 거다 빛을 통해서 어떤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또 받고 하고 있죠. 그 빛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하냐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내가 빠른 정보를 주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도 로봇에도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항공기 외부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있지? 스위치가 이거 어디 있지? 이런 거 스위치 자체도 정확하게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고정 및 밀도로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은 흔들리고 기류에 따라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그런 경우가 영향을 덜 받죠. 심한 항공기 내부의 어떤 진동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걸 할 수 할 경우는 어떤 위험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능까지도 얘는 충분히 다 만들어내서 그 기능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듯 이 로봇이 조종사 로봇이 현재 비행 조종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했겠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이륙부터 또 착륙 또는 비행 순항 어떤 이런 걸까지 전부 다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직접 이 경비행기를 가지고 직접 조정하는 것을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듯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변화가 오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 때문에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내가 일자리 잃었다. 옛날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옛날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오래전에 점차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 대신에 누가 로봇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AI 인공지능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한 그는 뭐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표현상 그렇게 썼더군요.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기존 항공기들 전혀 중요한 것은 개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조를 하지 않아도 뭐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개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죠. 개조가 필요 없이
개조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뭐한다? 자동 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실용성과 활용성이 매우 높으며 항공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모든 거에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그 기갑부대 있잖아요. 기갑부대 탱크 전차 부대를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간 대신에 어떻게 이런 로봇을 넣어가지고 장갑차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또 더 나가서는 버스도 요즘 이제 무인 버스, 시내버스 있잖아. 시내버스도 고속버스도 모든 것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긴 시간이 뭐 언제 그런 시간이 올라면 아직 멀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이 금방 옵니다. 이 기술이 척도 발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떻게 또 대한민국은 우수한 분야들을 많이 가고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컴퓨터 랭귀지를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가 종류가 있는데 뭐 제가 편의상 말씀을 못 드리고 고급 언어, 저급 언어,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 랭귀지, 뭐 파이썬, 옛날에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포트란, 코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또는 뭐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게 발전하는 과정은 불과 놀라지 마십시오. 뭐 20년도 안 돼요. 이 2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의 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공 로봇 조종사 로봇이 실용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비행기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검증할 것이라 라고 있는 카이스트 교수진이 심현철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이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일지 않아요? 한명밖에 났잖아요. 국방력 어떻게 되지 앞으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군인도 없어서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죠. 이런 걱정할 시기는 점차적으로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경우는 있죠. 사람이 해야 될 경우 있지만 이런 것들 만들 땐 사람이 하고 관리도 하고 조작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육해 공군에서 실질적으로 뭐 그쪽에 가서 뭘 한다든가 뭐 지상전을 할 때는 뭐 육군이라든가 지상 병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병력이 자꾸 줄어드는 현재 인구의 아주 급격한 감소를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우려 속에서 이것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이런 과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돼서 좀 더 우리 현실에 가까이 와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이 연구는 2026년을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과연 제목이 걱정했죠. 제목이 보시면 비행기한 조종사 누구길래 난리 났다 놀랄만한 사진 이렇게 보니까 그 정체를 알고 보니 바로 누구였습니까? 로봇이었다는 얘기죠. 그 로봇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한 카이스트 심영철 교수 팀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